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연락이 두절된 집주인 때문에 임차인 A씨는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구민수 변호사는 이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비용이 부담돼 소송을 주저하는 세입자가 있다면 전자소송을 활용해 직접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 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됐음에도 유주택자가 돼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 지방은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됩니다. 입주 잠호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칙 개정 후 전세 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면서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연락이 두절된 집주인 때문에 임차인 A씨는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집주인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끝내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제때 달라고 독촉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임차권 등기도 설정했지만 집주인은 묵묵부답입니다. 구민수 변호사는 이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강제 집행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임대보증금 미반환 소송은 집주인의 잘못이 명확하기에 세입자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소송까지 가서 결정되면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비용이 부담돼 소송을 주저하는 세입자가 있다면 전자소송을 활용해 직접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법률 용어를 알지 못하더라도 손쉽게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사건은 소액사건 심판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돼 다른 민사사건보다 소송 진행이 빠르며 일회 변론 기일 진행을 원칙으로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배우자, 직계 가족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소송 대리가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우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 소송 유형을 정하고 유형에 따라 양식에 맞게 빈칸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이 경우 사건 유형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입니다. 당사자 입력의 경우 원고는 임차인 본인, 피고는 임대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청구 취지를 입력합니다. 쉽게 말해 전세 보증금과 이자를 달라는 의미입니다. 가령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해 2023년 4월 4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등의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이어서 홈페이지에 입력할 사항은 청구 원인입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쓰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순서대로 풀었으면 됩니다. 2021년 2월 1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2021년 3월 1일 입주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했고 2023년 3월 1일 계약이 종료됐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입금 내역, 임차인이 작성한 내용 증명 사본을 입증서류 항목에서 업로드하면 작성이 끝납니다.
작성 과정 중 임대차 보증금 등을 입력하면 소가, 인지액, 송달료가 자동으로 계산되며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용 납부 후 번거롭게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원인 입력, 입증서류 등을 완벽한 수준으로 기재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 편이며 부족한 사항은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장 작성 완료 후 제출 전에 유무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해자의 등골을 뽑아서라도 가해자로부터 배상받게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청약 불이익 간조도 무슨 상관이냐. 영원부터 시작하는데 청약되면 어쩔 건데 돈이 있겠음.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부동산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매매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바꾸면 됨. 세계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음. 대출받아서 집 떠안는 게 무슨 대책임? 교묘하게 포장한 거 봐라. 피해자한테 대출을 받으라고 종용해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에 대한 처벌과 향후 대책은 하나도 없다. 죽어도 돈 배상해 주거나 돌려준다는 얘기는 없네. 아직 멀었다. 개선한다면 법을 바꾸고 죄 지은 사람 잡아야 하는데 죄 지은 인간들이 전부 공무원일 듯. 무주택으로 해줄 테니까 제발 대출받아 분양받으라는 깊은 뜻? 사기를 당한 건 안타깝지만 이미 시장엔 전세 보증 상품이 많고 잘 알아보지 않고 계약한 당사자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걸 떼쓰듯이 정부에서 전부 다 보상하라는 건 과한 처사로 보이네요. 그냥 전세 사기 치는 애들 장기 적출해서라도 돈 갚게 만들면 강제 경매로 집떠안을 일 없고 세입자들은 돈 잃을 일 없다. 집주인들은 생각해 줄 필요가 없다.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서라도 받아내야지. 전세금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집주인 사정을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음. 없으면 해당 집을 담보 걸어서라도 자기가 대출해야지. 대부분 전세금으로 갭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여러 채 있는 사람 걱정이 아니라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걱정되는 현실. 돈 있는 집주인은 월세나 사골세 받지 전세 자체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월세마저도 보증금은 최소로 하고 월 임대료를 최대한 높이려고 하죠. 집주인들 그동안 아주 따뜻했겠지요. 정말 집값은 내려가야 합니다. 집주인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놨더라면 못 줄 이유가 없다. 근데 분명 다른 집 사는데 썼을 확률이 높지. 근데 그 집도 집값 내려가서 손해인데 팔리진 않지. 여기 세입자는 전세금 돌려달라고 하지. 언젠간 터질 일이 오고 말았다. 처올려 받을 땐 언제고 돈 돌려주는 건 생각 못하는 인간들. 갭 투자의 결말이네요. 전세제도 때문에 많이 해먹었죠 그동안. 전세금 안 떼이게 대책을 잘 세우세요. 전세 사는 게 남한테 큰돈 맡기는 거라 난 무서워서 못 사는데 내 입장에선 너무나 신기함.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 불안전한 전세에 사느니 돈 내고라도 월세로 살겠다. 법이 제대로 작동돼야 예방도 됩니다. 일단 전세 사기, 특히 중개인이 개입된 사기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되고 중개인의 책임도 강화돼야 됩니다. 거래해준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면허 취소시켜야 한다. 법을 대대적으로 싹 하루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후손들이 걱정입니다. 가담한 모든 관련자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고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다. 이런 놈들 싹 다 사형시켜라. 살인과 다를 게 없다. 없는 사람들 목숨과도 같은 전 재산을 사기 처먹었는데 법 좀 강화해서 엄벌에 처하고 국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